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새롭게 모셨습니다. 이두화 변호사와 오늘 각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처음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최민희 전 의원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안면이 네, 괜찮아요? 저희 방송도 좀 같이 하고. 그러셨군요. 네. 이두화 변호사께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19대셨죠. 오늘 각설하고 두 분께 좋은 화기애애한 다양한 치열한 또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각설하고 인서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은 혼종유린의 제독으로 변해간다.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의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서울이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으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네. 8144님께서 운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곧 각설하고 시작할 텐데요. 선거가 코앞이지만 상대 흠집내고 비방하는 일은 자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방금 들으신 인서트 오세훈 후보 아마 목소리가 커진 거 보니까 광화문 집회 지난 8월에 그때 말씀이신 것 같고 이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 최근 만났다고 하는 박영선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이야기들 저희가 좀 편집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네. 공식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그 전에도 선거운동들은 했을 텐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 유세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 유세차가 네. 있었군요. 예,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이 움직입니다. 예. 세 번째 그 노래 선거 전에 들어가면 선거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로고송 등등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선거 분위기가 확 나게 되는 거죠. 이두화 변호사께서는 당시에 비례셨죠. 예. 그 지역구 이런 것 활동은 좀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아닌가요? 그래도 또 지원 같은 것들 많이 하시나요? 제가 원내 대변인하고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과거에 서울시장 본선할 때 패배했지만 본선 선거 대변인도 했었어요. 선대위에서 예. 대변인도 했었고 예. 제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서 요번에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예. 본선은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뒤에 유세차가 있으면 좀 든든해요. 어때요? 유세차가 있으면 정말 선거운동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쇄물, 시설물, 뭐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언론 매체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네. 선거 벽보도 붙죠. 네, 선거 그렇죠. 벽보가 붙는데 선거 벽보는 사실 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 유세차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시각, 청각 예. 모두 다 이제 선거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그런데 네.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보면은 저게 뭐가 나와 있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나 보다 뭐 색깔이 빨갛네 파란데 이런 건 좀 보이지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큰 영향을 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죠. 저는 20대 때 총선에 출마했다가 예. 낙선했습니다. 너무 슬프다. 얘기하니까. 네, 그런데 예. 이게 지역 선거에서 그 작은 단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색깔이 더 많이 움직이냐. 네. 그리고 후보가 얼마나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절절하게 호소하냐. 이게 거의 5% 이상을 좌우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이나 뭐 그 대통령 선거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왔다 갔다 하죠. 그 선거 행태만으로. 다른 거 말고 선거 운동구 행태. 예.
바뀝니다. 각 당마다 이런 뭐 유세차가 어느 쪽으로 돈되거나 뭐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유세차를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사실 약한 데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지지층도 결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거든요. 네, 그럼 네. 정말 찍어주러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평소에 하는 얘기보다도 느낌보다도 현장에 가서 찍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실제 유세차라도 보고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찍어줄 마음이 좀 더 나게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정해졌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거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구도 바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 임기 중간에는 보통 사실 여당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정권 견제론 이런 게 작동을 하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후보를 보게 되면 정권 견제론 나 정권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네. 실제 투표는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을 보고 나면 내가 가야지 투표하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가 조금 독특한 게 이제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예. TV와 라디오를 이용해서 방송 연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선거 광고 내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고 아무래도 선거 범위가 이제 그게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되지만 선거 지역이 넓죠. 광역자치단체장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오늘 아침에 포털에 보니까 광고가 딱 붙더라고요. 바로 붙더라고요. 네. 후보자 광고가. 이게 진짜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구나. 13일간의 열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지금 이 선거 운동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당으로서는 여권에서는 뭐 LH 투기 이게 엄청나게 큰 악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민심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걸 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권 입장에서는. 특별한 카드 없습니다. 이건 LH가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집권 여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었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거고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책임지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건 뭐 여당의 숙명,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뭐 특별한 뾰족한 꼼수나 뭐가 있다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어저께 국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환수법에 대한 소급 입법을 법률적 논리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저는 민주당이 굉장한 패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게 공직자가 그 부동산 투기를 했을 때 그걸 징벌적으로 회수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됩니다.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살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진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하여 그렇게 할 거냐. 소급 입법. 네, 소급 입법. 이게 사실 소급 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논리상으로는 이게 친일 재산만큼의 문제가 돼야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저는 친일 재산만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친일 재산은요. 과거의 일인데도 소급 입법 적용했어요. 네. 근데 이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제가 보기 10% 빼고 90%가 상실감을 느끼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법적 논리로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네. 뭐 하나 대토 보상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요게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약간의 구멍이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패착이라고 봅니다. 더 나갔어야 됐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 최민희 의원님이 너무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할 말이 줄어드는데요. 예. 아마 근데 그걸 야당도 반대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그걸 발표를 했을 거야. 아마 간사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급 입법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형사처벌이. 그렇지만 이 경우는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친일 재산은 시간이 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몇십 년 흘러서 이거 환수해도 그걸 환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로 몇 달 차이로 누군가는 처벌이 되고 누군가는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환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대토 보상은 이제 거기에서는 불이익을 줄지 몰라도 일단 토지 보상금은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토지 보상 받을 때 지작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왕버들, 뭐 양버들, 뭐 이런 거 심었던 것도 다 돈을 받고 이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문제가 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나?
사실 이제 어려움이 있죠. 법률가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사안 그리고 이게 공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상 그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법논리에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네. 일단 국회는 입법을 하고 그럼 뭐 공무원 중에 네. 누군가가 위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가보자. 그럼 판단 받고. 거기서 판단 받으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소급 입법, 부진정 네, 소급 맞아요. 입법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행위가 종료된 사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애매한 게 네, 있어요. 부진정 왜냐하면 소급 신도시 입법. 주변에 네. 땅을 사고 신도시에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들의 이해관계가 네.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판 것도 있고 네. 남아있는 것도 그렇기 있고. 때문에 예. 저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어. 그 법사위 아니 그 국토위 소위에서 예. 왜 이 논의가 안 됐는지 어. 예, 그 기록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 국회에서 실수하신 거고 이건 국회가 너무 그 국민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여야 것이다. 없이 다. 예, 예. 이게 어. 야당도 그랬어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간사라 발표하신 네, 거예요. 간사라서 어.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이 본인이 또 법조인이니까. 그렇죠. 거기도 그다음에 두 그죠? 번째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이건 야당의 반대로. 이해충돌 방지법 예. 저희가 뒤편에서 아니 좀 그래서 다룰 거예요. 네. 이것 또한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저도. 국회가 법무부가 아니고요. 네. 국회가 법원이 아니고요. 예. 법제처가 아닙니다. 법제처도 네. 아니고 네. 국회는 민심에 따라서 뽑아진 선출직 공무원들이세요. 네. 그런데 왜 국민의 뜻을 안 따릅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선거로 돌아와서. 너무 뒤로 뒤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앞에 당겨서.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방법 없고 제가 정신 일벌 잡고 할게요. 일벌 백계 하는 거밖에. 알겠습니다. 예, 많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수치를 제가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 또 괜찮다. 이번엔 정말 해볼 만하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최선 다해야지 자만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신가 봐요. 예, 김종인 위원장도 비대위원장도 선거가 선거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하고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 여성 후보들하고 이제 대결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죠? 강근실 전 장관하고 처음이었고 서울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명숙 전 예. 총리였는데 그때도 차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0.6%포인트밖에 안 났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네. 당선 유력은 방송사에서는 한명숙 후보로 그때 당시 했었고 예. 새벽에 강남에서 바꿔졌어요. 그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뭘 물어보려고 계속 그 오세훈 후보를 도와줬던 그 핵심 관계자하고 네. 통화를 했는데 예. 그렇게 목소리가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뭐 이제 저희는 다른 걸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선거 관계자들도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째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도 과거에 이때는 여당이었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그랬는데도 한명숙 전 총리 때 선거 학습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저도 당원이거든요. 근데 서울 그 당협이 예. 저희가 좀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조직. 과거보다 조직이요.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뭐 49명 중에 41명이 민주당이고 네. 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민주당이고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예. 우리의 당협 조직 자체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투표를 했을 때 네. 이 지금 여론조사 그리고 아직 선거 기간은 지금 15일 남았지만 15일이 아니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5년 같다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데다가 저희가 조직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13일간의 뭐 큰 변화 같은 것 아니면 뭐 좀 서로 간에 다 챙겨봐야 될 것 아니면 어떤 변수들을 예상하십니까? 우선 첫째는 여론조사는 과거예요. 과거. 선거는 미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대로 100% 되면 선거할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또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하고 그때도. 붙었을 때 그때도 뭐 거의 20% 이상 오세훈 네, 후보가 네, 네. 앞섰는데 결과는 거꾸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조사는 과거다. 이걸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결집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잘 분석해 보면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던데 보수층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결집도는 거의 70%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진보의 결집도는 60%가 안 돼요. 그 15% 차이가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착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거 착실하긴 표현보다는 그게 마음인 거죠. 네네. 예, 유권자들의. 그런데 지금부터는 각 당이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선거의 ABC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도끼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후보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좀 챙겨보고는 있는데 특히 이번 4.7 부산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공격들 또 특히 이제 뭐 땅과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또 보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고 밝혀라 아니다 의혹이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흠집내기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네. 이제 네거티브가 있는 거죠, 서로. 네네. 근데 네거티브는 사실 이제 제일 선거 마지막에 가면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도 없더라고요. 네, 또.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사실은 처음에 해명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왜 네. 해명을 그렇게 말 바꾸기 예, 얘기가 예. 있을 수 있게 했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때 사실 그때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처음엔 이 민감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한번 사실관 했으니까. 한번 예.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죠. 사정이 있는데 이제 도쿄 아파트 이런 게 이제 정서를 자극하는 게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저는 사실은 큰 거는 사람도 물론 중요한데 인물론도 중요한데요. 정권 견제론, 이런 바람, 여론이 일정 부분, 그리고 아까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권 견제론 때문에 내가 나가서 투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투표가 저희가 이번에 분노 투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전에도 보면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투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가니까요. 네. 실제로 인물론보다는 정권 견제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오세훈 후보에게 가해진 의혹은 시장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처가가 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해명했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땅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죠. 이건 후보의 문제가 아니죠. 후보 남편이 박영선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그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일본으로 가서 취업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걸 왜 팔았냐, 왜 안 팔았냐 아직.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해진 게 오세훈 후보는 자기 처가 땅, 부동산, 본인 문제고 박영선 후보는 사찰의 피해자인데 이게 같을 수가 없어서 이게 되게 각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LH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서 현재 집권 여당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싶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믿었던 문재인 정부는 밉고 국민의힘을 찍자니 믿을 수가 없고 믿고 믿을 수 없고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정말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럼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인 사람을 뽑을 거냐.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을 뽑을 거냐. 국정농단 세력에게 다시
힘을 줄 거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먹힐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결국 결집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시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했느냐 이게 라는 본질이겠죠. 예, 음. 특히 근데 이게 2004년부터 이제 국책 사업으로 논의가 돼서 네. 2006년 3월에 이제 제2기 중도위에서 사실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법이 바뀌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한 건 없었어. 그거 이용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게 이유가 만약에 있습니다. 있었다면 박원순 전 시장 문재인 정부 이 10년 뭐 5년 동안 네. 4년 동안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아. 사적 이득을 취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에 부인이 초등학교 때 상속받은 예. 토지니까 아. 개발 정보를 알고 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 아닌데. 이거 지금 네. 해요? 다음에? 다음에 하시죠. 네,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뒤에 가서 들을 테니까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71님은 배경음악 핑미업 센스 있네요. 누가 선택을 받게 될까요? 오늘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흥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0047님은 LH에 대한 대처 방법 두 분의 말씀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그 두 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698님, 정치권에서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꼬리 자르기 바빴는데 이번만큼은 대대적으로 조사 잘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결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사본부 각서라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두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앞서. 그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예. 2004년 노무현 정부 중도위에서 국민 임대지구로 지정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회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하고 서초구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후에 환경부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산됐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다시 재추진되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그린벨트 그 해제는 시가 신청을 해야 돼요. 다시. 근데 거기 이게 국장 정결이다 이런 거는 정말 실수하신 거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06년 그 3월에 중도위 더 붙으시면 안 되고요. 예, 마무리. 그래요?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알겠습니다. 팩트 저도 예, 예. 이 의결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해서 앞서서 이두아 변호사께서 아니다, 그거 그냥 상황이 그랬을 뿐이지 그 압력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서 반박하시는 내용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제 국회에서 이제 몇 가지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LH 사건 관련된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소급 해석까지도 환수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 이번 LH 관련해서 의혹 터져 나오고 국민들이 막 분노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숱하게 들었어요. 이번만 들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이전에도 이전 뭐 20대 때 19대 때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련된 인서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과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음성 들으셨습니다. 아니 다 하자고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그러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쟁점이 최민희 의원님, 예. 쟁점이 그 공직자가 정보를 취득해요. 네. 그래서 그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나만 할 거냐, 가족까지 할 거냐. 가족까지 할 때 몇 촌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 이건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 제기의 강도가 그렇게 셌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사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가능하면 범위를 보통은 이제 그 국회의원 당사자 혹은 공직자 당사자와 직계 좀비속 하거든요.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부동산 투기 환수법이 아주 강하게 돼 있거든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맞아요. 굉장히 센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이 쟁점은 국회의원들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은 하나도 이 쟁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 네, 맞아요. 자기들에게만 중요한 거로 시간을 끌면 저는 이 논의가 오히려 국회 전체에 대한 퇴출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의원님.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과거에도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 방지법을 할 때 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이유가요. 이제 과잉 입법이다. 이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어서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공직자들은 일정 부분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을 해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에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막 여기서 청탁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나 이거 해줘.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재판 규범이에요.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죠. 그죠?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처벌이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행위 규범이에요. 내가 이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지역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이제 민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이거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위 규범도 되고 또 일정 부분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생기고 지역구에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넓게 봤을 때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짐을 덜어주는 걸 수도 앞서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조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반드시 하겠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의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과거에도 이럴 때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상임위라든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저쪽에서 너무 광범위함을 요구합니다. 저쪽에서는 좀 너무 좀 축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협의해 볼게요라고 해놓고는 흐지부지 되고 말도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이 부분은 이해충돌 부분은 19대 때 김영란법이 통과돼요. 그때 같이 논의가 됐어요.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청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청탁받은 내용 중에 뭐 부정 물품하고 상관없는 뇌물과 상관없는 긍정적인 청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청탁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되게 아쉽죠. 그래서 그때 뒷얘기를 들어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속으로는 이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으니 유권자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뺀 건데 그게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언론과 시민단체가 그 선거에 다 매몰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선거는 여야 정치판인데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사회적 압력을 더 넣고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금 LH 여파의 수혜를 보는 쪽이니까 조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축돼도 비판 덜 받아요. 민주당은요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저는 미래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2016년에 국민의당이 출범해서 37석 얻을 때 그때 호남이 무섭게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내 삶을 하나도 바꿔주지 않았다. 뭐 한 거야? 이래서 지금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회초리를 그냥 맞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면 미래가 없죠. 그래서 회초리를 맞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저는 징벌적 환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벌적 환수법과 이게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까지 민주당은 이거 안 하면
존립 근거가 위협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엇보다도 여당은 법률권이 한 180석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야당이 반대해도 의지가 강한 입법은 통과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야당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맞습니다. 야당이 이걸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청원 제도가 있어서 형식을 갖춰서 하라고 하면 돼. 그걸 국회의원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이 청원이라는 게 뭐 청와대 청원 그거는 사실은 형식 제도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부에서 들여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민청원이 국회의원한테 하는 건 제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고 이게 그 부정청탁 내지는 긍정적인 청탁을 아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아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건 예. 이런 거 강행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민 입법이고 민심 입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행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거 강행 처리하겠다는데 이거 반대하면 거기도 지지율이 10% 떨어져요. 지금.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아셔서 네. 민주당이 왜 이러지?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서라고가 왜 이러지? 오늘 참 화기애애한 너무 좋은 분위기로서 멘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5651님, 이두아님 예의도 바르시고 말씀도 참 품위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2398님, 진실만을 듣기 쉽고 정확하게 토론해 주시는 최민희 의원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서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